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현정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4차 산업 IT 용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VR, AR 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4차 산업 IT 용어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 4차 산업 기술을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백투더피처 또는 아이로봇 한번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백투더피처를 보고 에이, 영화니까 저렇지 진짜 저런 날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 백투더피처에서는 하늘을 나는 보드, 3D 영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을 했고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로봇에서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이 돼서 이동을 하는 자동 주행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이 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물과 인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간해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을 통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3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더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 증강현실과 같은 신기술에 적용이 되면서 혁신이 일어났죠. 자, 이런 4차 산업으로 인한 기술로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금융에서는 사물인터넷 융합으로 핀테크가, 의료에서는 디지털 헬스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발전이 될 것이며 에너지에서는 제조업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4차 산업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 다양한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되는데요. 먼저 저와 함께 4차 산업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내 삶에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IT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저 역시 모든 업무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받고 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파일을 주고받을 때 저장을 할 때는 컴퓨터에 있는 이메일 또는 USB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기술의 기법으로 다양한 기기를 통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게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우리가 동시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뜻은 구름이라는 뜻이죠. 가상화된 컴퓨터의 시스템 리소스를
우리가 즉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아닌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의 연결로 구름 위에 있는 가상의 컴퓨터의 자원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비즈니스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 2011년쯤에 농협에서 전산사고로 며칠 동안 은행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는 좋은 활용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자동화 처리를 하는 프로세서 구축을 하면서 마이 데이터, 그리고 개인 자산 관리 데이터, 솔루션 분석 결과 데이터 서비스에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헬스케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 가능케 하면서 농협 분야 및 공공 분야 등 모든 분야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용어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TV와 전등을 켤 수가 있고, 요즘은 아파트에 보시면은 아파트 집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란 뜻은 모든 사물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센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동차라는 사물에 센서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인터넷을 공유하여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결과를 통해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스피커를 통해 말을 하면 TV가 켜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스마트 홈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실내 온도에 맞춰 에어컨과 난방이 작동이 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 및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지금 사용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을 하고 과학기술을 말을 한대요. 즉,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로봇이 대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학습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머신러닝과 스스로 학습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딥러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2강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규모의 이력서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분석하여 기업이 원하는 스펙에 맞는 후보자들을 선별을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및 기업의 마케팅 분야, 게임 분야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말하면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에서 1위가 바로 빅데이터였는데요. 빅데이터란 많은 양의 데이터, 그 자체를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빅데이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초연결 사회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인공지능 등 그런 기술들이 빅데이터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의 의미와 같이 방대한 크기, 그리고 동영상, 텍스트, 음악 등 그런 것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는 데이터의 다양성, 초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빠른 데이터 생성 속도, 그 밖에 데이터의 품질과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 창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용된 사례로는 그 스타벅스가 있을 텐데요. 그 스타벅스는 지역의 유동인구,
교통량, 인구 등을 그 상권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SNS 그런 계정의 쇼핑 후기와 우리가 해시태그 등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유통회사는 마케팅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인공지능의 머신러닝도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 훈련으로 되어 있는 기술로 발전되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R 그리고 AR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이 AR과 VR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가상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VR로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를 말하며 증강현실은 AR로 예전에 그 포켓몬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더 자세한 예시로 예전에 그 MBC에서 방영됐던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나다 혹시 한번 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었는데요. 한 엄마가 7살이 된 그 셋째 딸을 떠나보내고 VR 기술을 통해서 다시 딸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VR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글같이 생긴 그 HMD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그 그림은 현빈 주인공으로 나왔던 TVN 드라마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드라마 장면인데요. 증강현실 기술로 우리가 그 게임도 하고 그 전투하는 장면이 그 드라마 속에 넣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스마트폰 앱 하나로 증강현실 체험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로 가상으로 우리가 가구를 배치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가 없을 때는 전시회 그리고 박람회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4차 산업 IT 용어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4차 산업의 IT 그 기술 설명 중에 나왔던 VR 그 영상을 스마트폰 360도 영상 촬영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스마트폰 하나로 360도 영상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360도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카메라 필요 없이 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360도 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와처럼 똑같이 그 어플을 하나 받으셔야지만 되는데요. 구글 스트리트 뷰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운로드를 받고 그 구글 로그인을 하셔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설치를 하실 때 뭐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허용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GPS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업로드를 했었을 때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싫다면 공유하는 부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면 우리가 그냥 갤러리에서 저장된 영상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기라는 메뉴가 나올 텐데요. 저랑 똑같은 화면이 아니다라고 하면 만약에 왼쪽 하단에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 그중에 카메라 모양의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포토 스페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딱 터치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포토 스페어를 터치. 자, 그러면 하얀색 그 가이드라인 사각형 모양의 또 그 안에 하얀색 동그라미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면 지금 여기가 촬영 장소인데요. 그 오렌지색 그 동그라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렌지색 동그라미에 이렇게 맞춰주면 저절로 촬영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좌우로 전체적으로 그 360도를 돌아서 촬영도 하시고요. 윗부분도 촬영을 하고 바닥 부분도 촬영을 하셔야지만 되는데요. 바닥 부분을 촬영을 하실 때는 내 발이 같이 촬영되지 않도록 잘 위치를 맞추셔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제 저는 촬영을 몇 곳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도 오렌지 그 가이드라인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네 겉에 있는 동그라미 그 가쪽에 있는 그 오렌지색 그 위치가 다 끝까지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체크 버튼을 딱 터치를 하면 이 영상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갤러리에 가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한번 영상을 제가 미리 촬영해 온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360도 포토 보기를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보고 싶다? 그럼 360도 보기를 터치를 하셔서 뭐 파노라마, 그럼 또 파노라마 형식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셔서 뭐 확장이라든지 이렇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들면 바닥도 보이고 위에도 보이고 좌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소나 이런 데를 가면은 이런 그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고글형 장비를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아까 저와 함께 그 360도 영상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을 여기에 이렇게 여셔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여기 안에다가 끼워 놓으시고 자,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고글 형식으로 채운 다음에 한번 우리가 영상 촬영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취미생활로 이런 VR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고글형 VR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쉽고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집에서도 체험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 설명드렸던 4차 산업 IT 용어 중에서 제일 많이 설명이 나왔던 그 부분이 단어가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우리가 어플을 보면요. 그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 어플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어플인데요. 그 어플을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뭐 우리가 이거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통증 완화에 제가 여기 목 및 어깨 스트레칭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 총 8분 그렇게 운동인데 이 시간에 맞춰 또 이 동작에 맞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가 닫고 휴식을 취하세요. 시작. 이 아래로 끄덕이기. 이자를 준비하세요. 3, 1. 시작. 40초. 이 아래로 자, 이런 식으로 음악과 함께 우리가 동작과 함께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꾸준하게 운동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하고 함께 운동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추천을 해드릴 어플은 라이크핏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인데요. 여기 그 운동 뭐 습관 길들이기 챌린지, 뭐 기초 근력
키우기 챌린지 이런 것처럼 이런 챌린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이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운동하기가 힘든데 집에서도 쉽게 내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강에서는 4차 산업 IT 용어에 대해 아주 짧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360도 영상 만들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구글 스트리트 뷰 어플을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끝났다고 한다면 열기 버튼을 터치를 하시고 다음과 같이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허용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렌지색 동그라미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나온다고 한다면 터치를 하셔서 포토스피어라는 메뉴를 터치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메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만들기 아이콘을 터치를 하셔서 똑같이 포토스피어를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하얀색 가이드라인에 동그라미 가이드라인에 그 오렌지색을 맞추면 찰칵, 동그라미에 오렌지색을 맞추면 찰칵, 동그라미에 오렌지색을 맞추면 찰칵. 이때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러서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저 하얀색 가이드라인에 오렌지색 동그라미를 맞추면 저절로 촬영이 됩니다. 내가 보이는 시선에서 카메라를 360도를 돌리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윗부분, 하늘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도 촬영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위에 부분,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바닥도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바닥을 촬영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의 발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촬영이 끝났다고 한다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오렌지색 체크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 오렌지색의 그 동그라미가 다 끝날 때까지 저절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멈추고 싶다 그러면 체크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영상이 다 촬영이 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360도 포토로 보기라고 그 부분을 터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영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360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360도 보기를 터치를 하셔서 360도 원형, 확장, 듀얼, 파노라마 이런 메뉴를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실습한 걸로 여러분들의 멋진 VR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헬스케어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어플은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스트레칭 운동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열기 버튼을 터치를 할게요. 자, 저 같은 화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보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운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여기 통증 완화에 몸 및 어깨 스트레칭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기를 보시면 8분의 17가지 운동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터치를 하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여기에 미리 보기가 나와 있고, 시작 버튼을 터치를 하면 음악에 맞춰 이 동작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휴식을 취하세요. 시작. 위 아래로 끄덕이기. 자, 이렇게 음악과 이 동작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세 줄짜리를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운동을 조금 꾸준하게 하고 싶어,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날짜의 요일에 맞춰서 나는 꾸준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알림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시죠? 그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를 하셔서 본인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싶은 그 시간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8시, 저녁 8시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요일은 나는 일요일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럼 일요일은 풀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셔서 내가 만약에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전에 설정해 놓은 그 알람을 지우고 싶다. 그럼 이 휴지통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시 알림의 세 줄짜리 아이콘을 터치를 하셔서 리포트를 보시면 내가 꾸준하게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트레칭 운동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집에서도 헬스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어플은 라이크핏이라는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라이크핏 어플을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다 끝났다고 하시면 열기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기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내 모습이 인식이 돼서 그 자세를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설치가 끝났다고 하신다면 한번 열기 버튼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챌린지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운동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운동을 한번 버튼을 터치를 하셔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운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계정은 무료도 있고 유료 계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무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스쿼트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터치.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 선생님의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강도를 한번 미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시작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카메라가 내 모습을 인식을 해서 그 모습의 카메라에 내가 이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단계에 가시면 여기 또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 이용을 하셔서 모집을 이용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스트레칭 운동 어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크피드 어플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신 분들은 메모핏 시니어 홈트라는 어플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모핏 시니어 홈트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열기 버튼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회원 가입 터치를 하셔서 자, 아이디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이런 권한 같은 것을 다 허용을 눌러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선은 체력 테스트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나에 맞춰서 저는 이제 뭐 여성이니까 여성의 뭐 생년월일도 맞춰주시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158, 자, 건강 관련 정보도 나한테 이제 솔직하게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하체 다이어트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지 기능이라고 해서 치매 예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내가 지금 아까 입력한 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그 운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돼요. 한번 체력 테스트 한번 시작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핏 체력 테스트 첫 번째,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 두 팔을 교차시켜 어깨에 얹어주세요.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들어줍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합니다. 30초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저는 일시정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진행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내 체력에 맞춰서 내가 지금 입력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서 하신다고 한다면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밑에를 보면 또 여러가지 재미난 소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미난 거 여기 보시면 뭐 혹시 나도 치매일까요?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터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라든지 몸 건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여기에서 또 추천 운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 옆에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그 스탬프를 이렇게 또 모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근데 우리가 또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스탬프를 또 모아서 내가 운동을 이만큼을 했구나, 꾸준하게 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이것까지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